원리탐구 대표원장입니다. 우선은 그 시작하기 전에 원리탐구의 목표와 특징 및 성과 이 부분만 간단하게 한 15분? 그러다가 또 시간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100점 공부법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시험 공부하는 방법, 이걸 몰라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날, 시험 전날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일 시험 볼 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더 중요한 것은요, 시험 당일날 이 주의사항 때문에 한 점수가, 평균 점수가 한 2점 정도는 차이가 나요. 오늘 아마 여기만 주의 깊게 하시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이 끝났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순서로 하고, 여기는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정부원장인데 내신 대비 직접 수박을 하시거든요. 그 하나하고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잠깐 나와서 시스템 테스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항상 저희 학원의 목표는 다른 학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거는 학생들이 처음 왔을 때 제가 항상 다짐 내지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요. 뭐냐? 우선 저희 학원은 저학년에서는 퍼즐,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학원처럼 원리탐구인데, 퍼즐은 더 재미있게 하는 거고, 원리탐구는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거에다가 좀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교과 과정 이외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서 꿈에 도전하다 그러는데, 이 꿈은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써놨지 애들 꿈이 없어도 됩니다. 이 부분도 여기 설명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원리탐구 영상 보고 1번 있죠. 초분식 쓰기. 이거 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왕 수학 공부를 할 때 재밌게 해야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잘해야 되고, 근데 이게 또 내신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신 대비 공부를 하는 방법이랑 계획 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아마 가장 수학 공부 계획자를 가장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 저희 학원은 금방 얘기했듯이 원리탐구하고 퍼즐, 그리고 온라인에서 전체가 다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 전자칠판으로 해서 굉장히 수업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고,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들은 외부에서 잘 못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소설책을 아마 저 뒤쪽에 가면은 소설책이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한 10여 년 이상 제가 소설책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아까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문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거고, 그 이후에 그걸 보시면 엄청나게 보시면 문제인데, 요즘 형태들이 문제들 이렇게 한 번에 한 문제씩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 형태들 문제인데, 경제원에서는 주로 이렇게 길게 나오면서 한 페이지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애들이 이제 2028년부터는 수능이 서술형이 나옵니다. 이미 그건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입시 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스토리텔링 형태들이 적응이 안 되면은 그때 가서 하려면 힘들죠. 이쪽이 필러 문제가 있겠죠. 이게 수업 방식이라는 거 그렇고, 처음이나 이런 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탐구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 학원 이제 이름도 원리탐구지만, 이 원리탐구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 풀이 방식이고, 그 전부 다 서술형 형태예요. 그리고 교과 과정이다. 교과 플러스 알파인데, 교과에서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그 이외에 교과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조은식 쓰기. 조은식이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볼 때 저희들 원리탐구 책 보면 너무 쉬운데요 그러는데, 물론 문제는 쉽습니다. 근데 그 쉬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서 쓸모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밑에 배웠던 것들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리고 식을 이렇게 잘 써야지만이 이제 서술형 형태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 탐구 보고서나 이런 것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원리탐구가 영재원 대비용 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 내지 글 쓰는 방법들, 교과서 이외의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여서 중학생이더라도 아마 이 부분은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저학년들이 아마 동생 있으면은 빨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마스크 안 벗을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합격생들인데 여기도 이제 물론 이제 교대 쪽은 들어가는데 서울대나 연대 쪽에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1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여기 학생들의 대부분은 아주 어렸을 때 온 학생들입니다. 아마 여기 어머니 아까 한번 얼굴이 안 보이시긴 한데 합격생 어머니도 오신다고 얘기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 교대는 10명, 교대는 그 정원이 40명입니다. 10명인데 그 중에서 4학년, 5학년인데 5학년들보다 4학년들이 저희들 합격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학년들 하다 보니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는 형태들이 많아서 그런지 4학년보다는 5학년보다는 4학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아마 다다음 주에나 여기 관심 있으면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 책들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학생이더라도 여기 분야들 있죠. 여기 원리 이 부분은 해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한번 시작을 할게요. 여기 보면 뭐냐면 내신 100점 공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선 시험 계획 세우고 나서 끝날 때까지입니다. 끝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선 내신 100점 공부법은 내신 대비해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시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평생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중학교뿐만 중등 내신 100점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나갔지만 중학교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부터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형태에도 다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학생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몇 초에 사는 학생이 전교 1등 한다는데 그 계획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또 망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 빨리 이해를 하는데 또 빨리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약간 느리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머리에 팍 박히는 일종 돌머리라고 그러죠. 그게 진짜 좋은 머리입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이게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밤 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각자 본인들마다 습성이라든가 머리의 구조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내 얘기할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이렇게 하는 거 나와서 이게 계속 수시로 이렇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 계획을 세우는 게 본인이 그걸 찾아가야 돼요. 대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수학 공부할 때도 적게 하고 잘하는 방법이 좋은 식습이라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여기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짧은 시간 내에 그 공부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완전히 한 2, 3주는 이쪽에 전념을 해야 돼요. 시간을.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따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오늘 일단 계획 세우기 할 때는 여기 제일 저희 학원에 제일 가까운 데가 단대부 중이에요. 단대부 중 1학년 작년 시간표를 가지고 내가 계획을 직접 세워서 한번 이렇게 세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거기도 책도 있어요. 책 공부하는 방법 책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이따가 이렇게 단원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넘어가서 우선 이제 시험 공부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이게 숫자 부르기 게임이에요. 이걸 통해서 왜 계획이 어떻게 중요하고 어떤 상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1부터 이렇게 쭉 번호를 해서 여기 10 같이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 진이다. 왜냐면 이걸 잘 모르니까 나는 알고 12를 하는데 뭐 숫자는 아무 개나 상관없어요. 하나에서 뭐 3개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머님이 먼저 해도 되고 내가 먼저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림게임이라고 하죠. 그 바스킨라빈스에서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에서 3개까지 가져가면서 어머님이 먼저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머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시죠. 1, 2. 그럼 제가 4를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제가 4를 가져가겠습니다.
7, 5, 6, 7. 그럼 제가 8을 가져가겠습니다. 50, 11. 제가 12를 가져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더 할까요? 모르시면 그냥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획서문인데 지금 그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나부터 세 개, 하나부터 4개까지 그럼 합시다. 4개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할까요? 어머니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잠깐만요. 이거 12개죠? 2까지 가져가겠습니다. 3, 4. 3, 4, 그럼 5, 3, 4, 5, 6, 7, 7까지 가져가면은 어머님이 주시겠죠? 이제 이건 이제 왜 이거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당연히 제가 먼저 하나 늦게 하나 상대방 실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시험 계획 세울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12일간 이제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요 되지가 않아요. 이거 시험 여기서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이거 이제 거꾸로 가기라 그러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1에서 3을 할 때 어머니 먼저 한번 지세요. 근데 또 마찬가지 1에서 4까지 또 어머니 먼저 하시면 내가 먼저 하면 내가 이겨요. 만약 1부터 3이라 그러면 4개를 남겨놓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하기 전에 이렇게 했죠. 어머님이 아까 2를 가져갔죠. 2까지. 그럼 내가 4까지 가져갔어요. 7을 가져가서 내가 8을 갔잖아요. 목표는 8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벌써 8을 가져가려면은 3을 가져가면 4를 가져가면 이기겠죠. 4개. 근데 이거보다 좀 맛은 더 재밌긴 한데 어머님들 참여를 안 하셨어요. 여기 4를 가져가면 이기는데 아까 보십시오. 1, 2 가져가 내가 4를 가져갔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가져가도 8을 못 와요. 8이 못 와요. 그럼 제가 8을 가져가면 당연히 이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우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목표, 여기가 목표인데 여기 시험 대비 목표가 뭐냐면 우선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시험 목표는 시험 전날 3시간 내 4시간 안에 다음날 볼 시험 내용이 모두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 앞에 있던 지식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마라톤하고도 일부 비교를 하고 아니면 밑 터진 항아리라고 그래요. 이제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여기 터져 있어서 물을 계속 부으면 계속 빠져 차지를 않아요. 근데 시험 대비 기간은 보통 평소에는 이렇게 한 60, 70% 정도 공부가 일부러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확 부어서 넘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넘치지 않으면 장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넘치게 하는 게 시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서 아까 그 마지막에 2, 3주를 완전히 어떻게 몰빵하듯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자기 실력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때 그럼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 서너 시간 안에 다음날 볼 시험 내용이 모두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시험 잘 볼 리가 없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하겠다. 마라톤을 한번 그 중계하신 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죽어라 앞에 간 사람은 다음에 없어요. 아예. 왜냐면 같이 지쳐서 다 쓰러졌을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팍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방법들이 그러려면 시간이 좀 짧아야 돼요. 너무 길어도 머리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왜 서너 시간이냐? 일단 여기 계획 세울 때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8과목을 봅니다. 시험 정확히 이거 단대부 같은 8과목인데 3일 동안 보면은 그 세 과목, 2과목 아마 이 정도로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3과목이면은 그 3과목을 하루에 4시간씩 잡으면 1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하나에 4시간씩이면 4시간 안에 그걸 다 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서너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작업을 그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 세우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시험 전날 머릿속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기간은 시험 기간 2, 4일을 이것도 왜 이 4일을 제외하냐면은 시험 계획 세우는 날은 내일 시험은 당연히 다른 거 다 치우고 오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 할 필요 학원에도 가서 안 돼요. 만약에
그 내일 학원인데 그때 그 내신 대비 하는데 내일 뭐 모레가 수학 시험인데 오늘 수학 학원 간다 이건 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목표를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면은 그 목표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학원에서 그런 학원은 아마 없으리라고 봐요. 내일이 모레가 수학 시험인데 내일 다른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나와라? 뭐 학원 안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항상 목표를 세워서 그걸 이루는 게 뭐냐면 이거는 습성화돼야 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현상들을 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2주 정도가 왜냐하면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주 정도가 넘어가면요. 그것도 이거 서너 시간 안에 못 끝내요.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시험 공부 범위도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요. 시험 공부 범위는 여기 나와있지만 교과서하고 참고서 있잖아요. 이렇게 교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과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 참고서 딱 2번 정도가 좋아요. 막 책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자 그 무리한 계획에서 많이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 자습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막 있고 그러는데 그건 쓸데없는 그거 뭐냐면 마지막에 시험을 잘 보고 시험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건 뭐냐면 우선 교과서 내용은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이외에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벌려봤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일단 최소화시키는 거는 교과서 플러스 이거 참고서도 출판사가 맞아야 돼요. 출판사 다르게 되면 다른 내용들이 일부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공부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출판사 꼭 맞아야 돼요. 예전에는 음악하고 미술 이런 것도 시험을 봤거든요. 그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집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따 보면 문제집을 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책만 여러 번 읽어봤자 어디가 중요한지 몰라요. 문제집을 통해서 어디가 틀리고 그러면 자기 어디가 이해를 못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꼭 문제집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음악이나 책 이거 시험 본다면 그것도 문제집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없으면 그 전 기출문제라도 있어야 돼요. 꼭 문제집을 안 보면 안 됩니다. 교과서에다가 참고서를 한 권, 만약에 2권을 하려면 이걸 단권하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따가 공부가 다 100% 다 돼 있다고 해서 100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95% 돼 있어서 100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에 이렇게 몰게 되면 눈을 감게 되면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의 생각이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눈을 감고 1페이지부터 한 보통 사리 같은 경우 한 70페이지, 70페이지 다 책장 넘어갈 정도 같아요. 그러려면 교과서가 참고 책이 적어야 됩니다. 많게 되면 이제 어디가 있는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뭐 역사, 순서라든가 표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책이 교과서 쪽에 이렇게 참고서 한 거 정도 되면 그냥 머리에 떠올라요. 그럼 찍어 맞아요. 다 알아서 100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다 알고도 100점 못 나오는 경우는 이 계획이 잘못돼서.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 정도 공부를 하면은 시험 전날 서너 시간 안에 다 정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끝내야 돼요. 외우는 거 막 처음부터 막 손가락 외우려고 덤벼들면은 시간 다 가버립니다. 다른 거 언제 못하죠. 외우는 것도 이 정도 해놓으면 내가 서너 시간 안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외울 수 있어. 그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막 외우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시간 다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교과서 시험 범위는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이게 욕심 부려봐서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계획스럽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순간 다른 것까지 다 와장창 다 가버리고. 일단 계획스럽게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우선 여기 이렇게 사회체 이렇게 있는데 표지를 봅시다. 책이 요즘에 너무 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1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기말고사하고 딱 좋네요. 이렇게 3개월 여기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일 안 좋은 거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시 교과서 다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가면은요, 여기 잊어버려요. 여기 가면 또 앞에 잊어버려요. 왔다 갔다 다 잊어버려요. 그럼 효율성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거 공부를 할 때 절대 처음부터 외우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 단어 정도 학생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단어 정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일 있잖아요. 다양한 지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교과서를 이렇게
다음에 교과서 내용도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읽어요. 쭉 다 읽고 여기 네 쪽 분야 쭉 읽으면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외우려고 던져드려도 안 돼. 그리고 처음에 줄을 무조건 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물론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중요 표시를 해주긴 하겠지만 본인이 이제 아니면 처음에 연필로 이렇게 줄을 친다는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읽는데 정독이라고 그래요. 그거예요. 정독. 정독이 뭐냐면 이 정독은 70% 정도 이해가 갈 정도로 읽는 거예요.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교과서를 보고 이거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출판사에 제가 같은 출판사에 사봤는데 같은 출판사에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 첫 단원의 요약 부분이 나와요. 너무 얇아가지고 나 시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요약 부분이 교과서 내용하고 비슷하게 해서 요약 부분이 쫙 나오잖아요. 여기를 이제 한번 쭉 읽으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어디가 여기 하다 보면 중요하다고 보이면서 반복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문제 풀이를 제공을 굉장히 조심 잘해야 돼. 문제를 풀면 틀린 부분이 나타나요. 틀린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다시 교과를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70% 이해를 하면서 이해가 안 간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어디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문제를 보면서 풀 때 틀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율적인 공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만 이 시험지 문제를 잘 해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틀린 거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왜냐? 다음에 보려고. 오히려 맞은 것을 이렇게 왜냐 다음에 안 볼 거니까 X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 이제 이 문제는 문제 중에 뭐냐면 내가 잘 모르는 게 뭐냐 아니면 문제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반복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그 시험은 교과서가 모두 그 마지막에 교과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중에서 쉬운 것은 X표를 치는 게 좋아요. 근데 맞았어도 중요한 내용이 본인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 동그라미 쳐놓고 틀린 부분 동그라미 쳐놓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너 시간 안에 볼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틀린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이제 끝나는 그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했죠. 그 다음 달은 또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 9번을 이제 하겠죠. 그때. 어떤 경우는 자기가 좀 더 해야 되고 3번 정도 반복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 한 단원을 할 때 교과서 읽고, 교과서 정도 외우려고 처음에 전면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이렇게 그냥 이해 안 가도 돼요.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본 다음에 그 문제집에 요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다시 보면서 정리가 또 돼요. 문제를 풀면서 틀린 부분을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한 9번, 10번 정도 가야 되네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그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를 한번 보고 정리를 그냥 놔둬요. 그럼 이 정도면은 내가 서너 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공부 다 해봐도 안 돼요.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그것만 해야 되다. 사유만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이걸 잘 지키시면 시간이 전략이 많이 전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잘 안 외워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교과서에다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교과서에다가 빈 부분 있죠? 빈 부분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써요. 이렇게 옆에다가 글로 아예 막 줄을 이렇게 쳐놓든가. 그리고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중요도를 머리에 들어오게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외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해봐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거 시험 뒷날 본 거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공부를 일단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계획을 이제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먼저 조심할 게 본인이 시험을 골고루 다 점수가 다 잘 나와야 돼. 하나하나 망치면 그냥 그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과학고는 했는데 하나 점수 나중에 나오면 못 가요. 하나보다 마찬가지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약점과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좀 싫어하는 과목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또 어려워하는 과목 있잖아요.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과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 그거 자꾸 미뤄두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에 가까웠을 때 그 시간 중요성과 멀리 있을 때의 시간 중요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20일 전에 1시간 하고요. 시험 전날 1시간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모르는 걸 계속 미리 타보고 그거 마지막에 가서 하려고 던져들면은 효율성이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울 때 그 본인이 가장 어려워하거나 자신이 없는 과목을 그 분야를 먼저 일단 해놔야 돼요. 그리고 2주를 이제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2주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환경 아까 그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학원도 다녀야지 학교도 다녀야지 뭐 이러고 뭐 잠도 자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가장 내가 조심할 절대로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무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작을 하는데 그 계획 거의 되질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많이 안 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전에는 막 시험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좀 지나면서 자기 것 같으면서 이게 그 자기 틀이 잡히는데 그 틀을 잡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저한테 이제 수학 공부를 했던 애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 금방 알아들어서 저는 내신 대비 할 때 올백 근데 올백 많이 했습니다. 올백 많이 거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교 1등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물론 한 명이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는 애들 전교 1등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학 공부를 물론 잘하기도 하지만 시험 계획 짜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자기 나름대로 틀이 잡히는 겁니다. 이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근데 그거를 앞으로 계속 그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시험 보는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또 계획 세울 때 말씀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날 보는 거,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있으면 첫날 보는 걸 먼저 공부를 해야지 그게 이렇게 오면서 기억력이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걸 처음에 하잖아요. 길어요, 멀어요. 그래서 기억력에 한계 부딪혀요. 다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기억력하고 자기가 안 되는 게 자기 약점과 기억력의 한계를 잘 극복하는 하는 방법이 지금 자기가 자신이 없는 과목을 어려워하는 과목을 미리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을 때 앞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해서 기억력을 이렇게 짧게 그 범위를 짧게 해서 마지막에 서너 시간 안에 정리를 해야지만이 시험을 잘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 잘 보느냐 시험 당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부 환경도 중요한데요. 방은 일단 애들이 이게 문 열면 보이고 그러면 집중력이 깨지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거꾸로 안 보이게 해야 돼 문 쪽이요. 그리고 그 방이 이제 사람마다 일부 다르긴 하지만 뜨거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머리 활성화 잘 안 되니까 약간 시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게 막 만화에 보면 물수건으로 이렇게 막 종교 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시원하니까 머리가 활성화가 잘 돼서 머리가 일단 시원해야 공부가 잘 돼요. 내가 뇌에서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뇌가 빨리 식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원해야지만 공부가 잘 돼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계획 세우는데 어머니도 드린 거 있죠? 이거 얼마 있죠? 이거 내가 단대부중 걸로 작년에는 시험을 단대부중 월수분을 봤는데 24, 25, 26 이렇게 3일 동안 봤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좀 시간표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세 과목 두 과목으로 한다면 여기 첫째 날 여기다가 첫째 날 국어, 사회, 도덕, 네. 그다음 수학, 과학, 기술과정, 그리고 그다음에 영어, 한문.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있어요. 여기가 24일 정도 있을까? 24, 25, 26, 여기가 23. 여기 쭉 여기가 아마 그때는 이게 월요일이었어요. 지금 이건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화, 월, 밑에 요일을 쓴 거예요. 일, 또 그럼 쭉 이렇게 쭉 써야 되죠. 그러면 첫날 이거는 비워놔야 됩니다. 왜 비워놓을까요?
이걸 해야 됩니다. 요걸 해야 됩니다. 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그 기간 마무리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지 국어, 사회, 도덕을 서너 시간 안에 다 봐야 됩니다. 그 작업이 여기 안에서 다 해야 돼요. 이 안에서. 그리고 당연히 이날은 요거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날은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그럼 여기까지 딱 이렇게 오네요. 그러면 그 전에는 2주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좀 어려워하는 거 또는 싫어하는 거 그 중에서 어느 분야를 미리 여기서 해놓지 않으면 여기 시간이 효율성이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뒤에 계속 밀리다 보면 기분도 찝찝해요. 시험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계속 밀리다 보면은 그것도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요. 자기 잘 모르니까. 미리 그걸 싫어하는 것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만약 지금 공부를 하려면 또 미리 시작했어. 그거 좋지도 않아요. 여기 앞에 있는 걸 막 저기 한 2달 정도 공부를 한다? 택도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봤자 의미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을 하는데 처음부터 전력 집중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거든요. 천천히 그러니까 평소에는 6, 70분 정도 천천히 공부를 하다가 막판에 여기서부터 이제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야죠. 국어, 사회, 도덕인데 거기 써 있는 게 있죠. 계획표 작성 주의사항 가장 어렵거나 자신 없는 과목을 먼저 공부한다. 두 번째, 먼저 시험 보는 과목을 먼저 공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밑에 보면 학원에서 시험 대비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국어라든가 우리 저희 같은 이제 정규원장 같은 수학 같은 여기서 그 학교에 맞춰서 일정을 짜니까 그거는 여기서 빼는 게 좋아요. 그 일정 왜냐하면 그 학원 일정에서 맞춰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학원 여기 나와 있으면 수학 과목을 학원 일정에서 맞춰서 계획을 하고 거기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제외시켜서 그렇다면 여기 만약에 국어를 이제 제외시키고 여기 수학 제외시키고 영어를 제외시킨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요일별로 봤을 때도 이제 가용 시간들이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게 물론 학원을 많이 가서 좀 그러겠지만 그때는 학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약간 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목표를 세워서 그걸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정해져 있는 거 이외에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본인들이 이제 학원 시간을 밑에 정리를 써보면서 가용 시간이 어디가 있는 걸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몇 월이라 뭐 가고 몇 월 뭐 하니까 어디에 무슨 시간이 있다. 본인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보통 2주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해도가 좀 빠르다. 그러면 약간 늦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약간 돌머리성이 있다. 약간 시간을 더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머리성이 훨씬 점수가 잘 나옵니다. 약간 이해가 느릿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연결들이 많아요. 근데 빨리 이해를 하는데 빨리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또 많고. 꼼꼼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약간 늦게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고, 약간 돌머리성 있는 학생은 약간 뭐 며칠 정도 좀 빨리 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고, 그 시간도 대부분 빨리 못 일어나죠. 근데 빨리 일어나는 학생들 일부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빨리 일어나니까. 그 시간대를 이렇게 잘 봐서 학생들마다 다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국어를 뺐으니까 사회하고 이렇게 하죠. 사회 도덕인데 이렇게 아니면 사회 도덕 이렇게 하는 학생이고 어떤 경우는 사회 도덕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하나를 다 끝내지 않고 다른 게 못하는 성격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도덕까지 여기까지 왔겠죠 이렇게. 근데 학생에 따라서는 사회 도덕 하루에 계속 다른 것을 이렇게 2개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게 맞나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다 본인마다 다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 다르고 뇌 성능에 따라 다르고 습관에 따라 다르니까 다른 사람 따라서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전교 1등 한다고 가서 그거 가서 시간표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하자. 다 망합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제 과학이면은 이제 과학 아니면 이거 하나 더 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이 나오겠죠. 한문 이렇게 물론 더 밀쳐서 계획을 쌓겠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 앞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과 어려워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약간 이해도가 느리는데 이게 확실한 학생은 좀 더 먼저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해도가 빠르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뒤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걔들 빨리 지쳐요. 잊어버린다고.
그럴 때는 약간 늦춰도 되는데 평균 2주 정도에 이렇게 몰아쳐야지. 이거 마라톤 할 때 마지막 스포트 기간이잖아요. 막 달리기 하다가 마지막 막 달려서 가면 1등을 하잖아요. 그 아까도 밑이 터져 있으니까 넣어봤자 계속 터져가지고요. 그거 안 돼요. 마지막에 확 부어야지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 전교 1등을 하고 1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세우다 보면 뒤로 계속 밀려요. 한번 해보자요. 계속 밀린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좀 처음에 좀 짧게 일부러 짧게 이렇게 잡아서 밀린 것을 대비를 하시는 게 어머님들 이제 요거는 뭐냐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와서 하시는 건 뭐냐면 애들한테 야 무슨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이 저것도 배워 뭐 아니 열심히 하라고 뭐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그럼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같이 애들 영상을 보면서 같이 계획을 미리 짜보는 겁니다. 알아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부탁되고 막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그 심리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런 얘기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회공부가 여기서 끝났다. 그런데 완전히 다 돼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건 서너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시간,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쭉 밀쳐버리고 뒤에 안 되거든요. 무리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뒤에 가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시험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화문 같은 거 외울 게 많잖아요. 그렇게 미리 좀 어느 정도 외워놓고 그 다음 이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각하셨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가 이제 그 계획대로 맞다 합시다. 아니면 아까 거기 있는 것 중에서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기억력이 어리 못 가는 학생들 여기 또 3일을 남겨놓고 여기 하루에 3개 보고 또 3개 보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건 본인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 이런 시간이 안 맞춰져요.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대부분 와버려요. 근데 빨리 하는 학생들 이런 거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이렇게 내신 대비 지도를 많이 해봐가지고 금방 아는데 또 근데 그건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 전날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필수입니다. 이게 아까는 목표잖아요. 이게 목표라고. 시험 전날 서너 시간 안에 꼭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 배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다 공부하고 다 이해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보다는 거의 머릿속에 다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시험장에 가물가물을 해요. 그래서 이거 꼭입니다. 이거는 뭐 학생에 따라 다르고 이런 건 없어.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시험 전날 서너 시간 안에 꼭 다 봐야 되니까 이 내용이 서너 시간 안에 보려면은 교과서하고 문제집도 그것도 꼭 봐야 될 일부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3시간 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봐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바짝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교과서를 막판에 이렇게 섹션별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때는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머리 다 들어와요. 쭉 다 들어와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보았던 참고서에 틀린 부분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나 맞았던 부분을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옆에 써놨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눈을 이렇게 딱 감고 교과서를 첫 장부터 이렇게 쭉 넘겨봐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간다. 좀 잘하는 사람 쫙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쭉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안 되네. 그럼 그게 어디 한번 딱 떠들어보면 돼요. 그걸 요번에 안 봤구나. 이렇게. 그게 이제 일종의 단거나 요거라 그러는데 책 한 권에서 그걸 다 들어가고 교과서에다가 그 내용을 다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시 공부하는 학생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집을 여러 개 보는데 한 권에다 다 몰아넣어요. 왜냐하면 그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들 많이 물어보는데 잠을 많이 자야 되죠? 제가 생각에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안 돼요. 라면 우리가 뇌가 퍼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약간 내가 보기에는 한 1시간 보통 한 평균 7시간 잔다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자는 게 머리가 약간 이렇게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신경이 이렇게 날카로워져야지. 그래야지 시험 보는 데 좀 효과적이에요. 너무 작게 자는 게 안 좋고요.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처음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막 빨리 공부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천천히 시작을 해야 돼요. 정리할 때 여기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지 뭐 빨리 보면은 머리 아프거든요. 또는 이제 이따 혹시 나한테 그래요. 처음 전날 나한테 전화 와 선생님 머리가 아픈데요. 머리가 아픈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부가 덜 돼서 그래요. 공부가 덜 되면 머리가 아파요.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 그래 나 금방 알죠. 그러면 교과서만 보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머리가 다시 또 돌아와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머님들 마지막 전날 애들이 머리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뭐냐면 공부가 덜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야 임마 지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머리가 아플 때가 어디가 있어. 양모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왜냐면 어차피 내일 시험 봐야 되잖아요. 공부 안 돼 덜 되면 어떡할까. 그럴 때는 교과서만 보고 가거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마음을 첫날은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전날 꼭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거 그냥 망합니다. 그 전에 다 해가지고 다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앞에 했던 공부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당일도 엄청나게 중요해.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지식이 다 들어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지식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시험 보는 방법하고 마음가짐 때문에 마음가짐이 다르면 점수가 아까도 평균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요. 뭐냐면 우선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단거라 형태에서 머릿속에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책을 볼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보면 머리 운동이 다시 흐트러져 버린다. 차라리 눈을 딱 감고 요걸 다시 얘기를 해주죠. 요거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가장 조심해야 될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45분 동안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30분 내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지키면 첫날 그냥 왕창 첫날 시간 망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분 나빠서 뒤까지 다 망쳐버립니다. 이게. 처음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45분 동안 시험을 보면은 30분 내에 끝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다 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또는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건 넘어가야 돼요. 표시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30분까지 가면 이제 15분 남잖아요. 그때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또 보면은 그래도 아니면 또 넘어가는데 한 거의 두세 번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영재원 시험 보낼 때 아니면 영재고 시험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갑자기 뒤에 갔다 오면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것은 넘어가서 한 20문제 중에서 한 3, 5문제 정도가 남겨놓은 상태에서 30분간 남아야 돼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이 가장 애들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처음 왔을 때 시험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막차게 이렇게 넘기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머리가 이미 다 정리돼서 아까 그 형태로 해서 서너 시간 안에 다 정리가 돼 있으면 이제 그것을 힘을 쏟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다시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초치기 분치기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잘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평균시험 이럴 때 이제 시간 눈을 감고 이제 시간 안배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게 괜찮아요. 애매한 경우에는 고치지 말아랍니다. 이게 만약 100점을 맞으려면은 나 100점 안 맞을래. 그럼 100점이 나와요. 100점을 맞으려고 기억하잖아요. 이게 옛날 오래된 소설 책 속에 이야기 닭 있잖아. 닭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A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닭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서 이제 C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닭이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니까 C가 B가 가져간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증거가 없으니까 야 임마 너 빨리 문 닫고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증거를 잡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담론을 쳐다보고 행동을 다 준비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요. B가 다 도둑놈을 보여요. 맞아 저러면 틀림없이 가져갔는데 도둑놈처럼 보여. 맞아 저러니까 가져가지 이런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닭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얘가 안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딱 행동을 보잖아요. 이제 그거 똑같은 행동인데 전혀 도둑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시험대로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고쳐가지고 양쪽 다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요게 내가 고치지 않고 나는 그냥 틀리겠어 이렇게 해야 돼요. 뭐냐면 어쩔 때 고치냐면요 문제를 잘못 읽을 경우 분명하게 이거 맞는 건데 틀린 건데 지금 보이는 게 있잖아요. 또는 계산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이해는 절대로 고치면 안 됩니다. 난 그냥 이거 틀리겠어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해버립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 이렇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딱 보면 다 객관식이 너는 아니야. 넌 좀 이상한데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2번 하면 5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A, 2번에 동그라미 쳤어요. 다음에 돌아오면 꼭 이거 같아요. 그래서 틀려요. 왜냐하면 처음에 했던 것을 공평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 지식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가면 욕심부려갖고 이거 같아요. 저는 도둑놈이라고 보면 도둑놈처럼 보이고 아닌 것처럼 아니고 100점 만이라고 하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냥 가버려요. 이걸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유인자가 돼요. 아마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서 야, 뭐 애매한 거 고치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줘도 돼요. 시험 전날. 고치지 마라. 이렇게만 해도 나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성질 급한 애들은 너는 좀 천천히 시험 봐.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거든요. 또 느린 애들은 너는 빨리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 또 애들이 머리가 혼란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얘기 한마디만 딱 이렇게 던져주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혼낼 건 시험 끝나고 하시면 돼요. 결과 보고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우선은 머릿속 이제 여기 시험 보기 전에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시간을 빨리 30분 내에 가야지. 그리고 애매한 거 고치지 말아야지.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나아요. 막 뭐 하려 하지 말고. 그리고 물론 딱 오늘 시험지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게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나왔거나 보니까 어느 정도 머리가 계획이 세우니까 한 처음부터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100점이 안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어제 시험 문제를 봤는데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다 하니까 그 문제 보라 딱 찍으면 내용이 틀리거든요. 자기가 출제자가 아니잖아요. 내용 문제로 내가 이게 수학 시험 볼 때 그래서 항상 줄치라고 뭐 아닌 거, 긴 거 모두 이렇게 할 때 줄치라고 하거든요. 항상 줄을 치면서 그 선생님이 낸 문제에 맞게 문제를 풀어야지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엉뚱하게 써버린다고. 그래서 100점이 안 나요. 제일 100점이 안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시간 안 배워서 허둥거리다가 그냥 망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고쳐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잘 못 파악한다는 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문제 같아. 이렇게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형태를 가장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험을 이제 보고 나면은 이제 시험이 끝나잖아요. 이제 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든 만세 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시험 끝났으면 그동안 했던 계획들이 또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잘한 건 한 2가지만 쓰라고 해요. 너 잘한 게, 너 시험 공부를 했는데 네가 잘한 게 뭐였어? 너 잘못한 게 뭐였어? 한 2개 정도만 써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으라. 좌우명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다음 시간 때 보면 다음 시험 때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좋았지. 잊어버리고 또 한 몇 개월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이 잡혀요. 내가 시험을 너무 늦게 시작했어. 아니면 시험을 너무 무리하게 세웠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너무 많이 써도 안 됩니다. 한 2가지 정도만 써서 그것을 다음에 계획 쓸 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스타일이 잡힐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반복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따라서 해서 안 됩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꼭 만들어야 돼요. 그 대신 아까 얘기했지만 시험 범위는 2주를 전후해서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되고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외우려고 덤벼들어도 안 되고 공부는 이 섹션별로 아니면 3단원 묶어도 하셔도 상관없는데 한 단원씩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도록 이렇게 하고 문제집은 봐야 될 것만 표시를 해야 돼요. 볼 필요 없는 것은 아예 이게 엑스표 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서너 시간 안에 다 정리가 되고 문제집은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 전날 새로운 문제집 보고 그러면 만약에 다 맞았으면은 시간 낭비고요. 틀렸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책 한 권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시험장에 가서 뭐 역사적 순서를 쓰라 그러면 눈 딱 감으면은 순서가 딱 보여요. 다 외우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래서 100점이 나온 거지. 다 안다고 해서 100점 나온 게 아니에요. 책을 여러 번 보면은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아니고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되는 거니까 교과서하고 참고서 한 권 정도 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시간 안배를 잘하고 답을 고치지 말고 선입견 가지 말고 이런 형태를 잘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걸렸네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잠깐 뭐 하시겠죠? 폰에 올려서 그렇지.